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2차 시험 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는 그야말로 이 암기가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고득점 노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쉽게 외울 수 있는 요령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보도록 할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이상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등록을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등록의 성격이 뭔가만 보셨단 말이죠. 이번 시간 절차를 보도록 합니다. 절차는 한 문제 정도 대비하셔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자격증을 취득을 했겠죠. 먼저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등록 통지가 되는데, 먼저 여기서 기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등록 통지는 신청한 후 7일 내에 됩니다. 7일 내. 그럼 이제 요 기간이 바로 7일 내에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는 통지가 됐단 말이죠. 통지가 됐다면 여기 보실까요, 한번? 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때일까라는 게 바로 이 통지 받은 때 이미 이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가 되면 이때 이제 업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고 그 후반 절차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보증 설정. 보증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때 확인된 연후에 등록증을 주게 되고요. 이때부터 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절차 어렵진 않아요. 자격증을 취득했다, 조건을 갖췄다, 기준을 갖췄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신청 전에 먼저 할 게 있다고 돼 있거든요. 두 가지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교육. 요 실무 교육인데 요 내용 뒤에 나올 겁니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도 받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육을 받고 나서 사무소를 만들어 두겠죠. 중개사무소. 이 두 개 먼저 해야 되고요. 등록 신청을 했죠. 그럼 이제 합당하다면 7일에 통지가 될 테고요. 그다음 보증 설정하고 설정된 거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 수리한 다음에 등록증을 주게 되고 업을 개시한다,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신 것처럼 전에 하는 게 교육받고 사무소를 만들죠. 통지는 7일 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느냐면 며칠 내 그런 게 아니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라고 그래요. 며칠 그런 게 아니라 개시하기 전까지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등록 교부의 효력 요건 써놨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보증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설정치 않으면 교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 할 게 있는데 이제 인장, 도장이죠. 도장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니까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보증 설정도 인장 등록도 둘 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죠. 같네요. 며칠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등록증을 주죠. 보신 것처럼 보증 설정 여부가 확인 후에 교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어서 주의표시가 4개 보이시는데, 먼저 금방 하나는 보셨어요. 개공되는 때가 언제다? 통지 받으면 개공이 된다. 그러나 곧바로 업을 할 수는 없다. 절차를 다 갖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언제 업무를 개시할까라는 것은 바로 등록증 교부가 돼야 돼요. 보시면 결론은 이 두 개 때가 서로 같은 것이 아니죠. 다릅니다. 이시죠, 이시. 그래서 의미는 개공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때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등록 신청하고 나서 통지 전에 업을 했다면 볼까요?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기준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통지거든요. 여기가 금방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부가 되니까 여기 써 있지만 이때부터가 이제 업을 개시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통지는 했습니다만 신청했으나 통지가 아직 안 된 상태였다고요. 요 사이죠. 요 사이에 업을 하면 안 되고요. 업을 했다면 그것은 곧 무등록으로 간주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그러나 자, 통지는 됐죠. 자,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요 사이에 그럼 이렇게 좀 상당 공백이 있어 보입니다만 요 사이에도 업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요건을 충족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때 업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 이제 행정 처분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처벌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등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통지 받기 전에 했다면 무등록이고 보세요. 통지 후에 등록증 받기 전에 했다면 무등록은 아니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이래서 절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죠. 순서라든가 또 기간이라든지 요건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고요. 두 개 때가 어떤 때인가 알 수 있으면서 어떤 때를 기점으로 삼았을 때 무등록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정도 대비가 돼야 될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신청을 누가 할까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법인이죠, 법인. 자, 이때 법인은요, 이제 회사인데 요거는 상법상 회사를 말합니다.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니까 뭐 이제 한 네 가지 쭉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주식, 뭐 유한, 합자, 한명 등이 있겠죠. 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데요.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가 돼야 돼요. 그럼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 자연인, 법인 개인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 두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가 신청할까요? 등록관청이 나오죠. 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인데요. 좀 더 이해해 볼까요? 자, 시군구에서 말이에요. 자, 이제 일단 시도 이러면 틀리게 되고요. 틀리게 되고 또 하나는 이때 시가 어떤 시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이 시는 말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라 일반시예요. 자, 일반시에서 아직까지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구가 없는 시. 자, 그리고 모든 군이면 군인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구청장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그다음에 인천 이제 광역시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해볼까요? 경기도, 자, 수원시. 그다음에 이제 뭐 화성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화성시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 또 하나 해볼까요? 뭐 연천군 해보자 한번. 자, 연천군 이렇게 해보기로 할게요. 그럼 이제 누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 하냐면 자, 서울은 특별시거든요. 자, 특별시건 인천도 광역시죠. 자, 수원시도 이제 시긴 시인데 요 시는요. 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여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연천군 다 경기도 내거든요. 근데 수원시도 구가 있죠. 있으니까 여기도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돼야 되고요. 연천군은 군이거든요. 당연히 군수가 돼야죠. 그래서 시, 군, 구 이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시였던 구가 있다면 구청장, 그러나 일반 시에 구가 없다면 시장, 군이면 당연히 군수가 이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뜻이 자,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에서 이 시는 일반 시에서 구가 없는 시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진행을 해서 감독편을 우리가 배울 텐데 감독 파트에 가시면 이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그때 구체화시켰을 때 누가 감독을 할 것인가 문제를 다룰 때 이게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시군구청장이었고요. 자, 신청서로 간단히 볼까요, 한번? 자, 신청서 있어야겠죠. 그다음 사무소 만들어 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소 증명 서류 필요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이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 수료증 사본이 있어야겠네요. 그다음에 사진 단행이 있어야겠어요. 자, 여권용 사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5번과 6번은요. 우리나라 내국인은 필요가 없고 외국인 개인이거나 외국 법인한테만 필요한 겁니다. 자, 먼저 그 어떤 얘기냐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이 결격 사유는 결격 사유 될 수 없는 잘못된 사유라는 뜻이죠. 자, 좀 이따 나오겠으나 법률 10조에 있는데요.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이 됐다면 등록을 안 준단 말이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데 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내국인들은요. 본인적 이제 우리가 등록 기준지라고 하죠. 신원조회가 가능하지만 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입증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법인인 경우일 때는 등기를 또 별도로 해야 돼요. 등기 증명서를 필요하더라. 외우시기보다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신청서, 사무소 증명서류, 교육 수료증 사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할 때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업자가 됐어요. 업자가 됐다가 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그만둘 수는 있죠. 폐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만큼은 신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정지였고 그만뒀다 할지라도. 두 번째 이제 종별 바뀌는 모습도 있지만 이건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죠. 가령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그 법인의 대표가 대표를 사임하고 개인업을 개인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개인이 있다가 대표될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 절차를 보신 거고요. 자, 여기 요건이 합당해야 등록이 되거든요. 자,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번 따볼게요. 결공실사가 되죠. 그죠? 결공실사. 여기 맞아야 등록을 준다. 요건이 뭐냐? 첫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이따 보겠으나 법률 10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이어서 우리가 봅니다. 거기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당연히 자격증 취득해야겠죠. 공인중개사이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면 법인만의 요건을 별도로 또 갖춰야 되는 거고요.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법인의 기준 항상 거의 출제된다고 나오는 거니까 한 문제 좀 나온다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 받아야겠죠. 실무 교육 받고 사무소를 두고 이래서 이제 결공실사를 요건이라고 하고요. 자, 특히 기준을 출제할 때 이 법인 기준은 출제가 매번 돼요. 하나 정도는 나온다 보시면 거죠. 자, 이래서 또 하나 지난 글씨 볼까요?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이게 왜 이걸 중요성을 띄게 되냐면 이건 지금 등록하는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보증 설정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우리가 절차 보셨잖아요. 그죠? 절차에서 보실 때 순서에 보시면 지금 보증 설정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죠? 통지가 된 다음 하는 게 보증 설정이라니까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이제 등록일 땐 그렇지만 법인인 경우에 지사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사를 둘 때는 보증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 차이점 때문에 조금 신경 쓰시라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 법인권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한 문제 대비하십시오. 법인이 어떤 법인인가 볼까요? 먼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입니다. 이게 그죠? 액수요, 그죠? 그다음에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에요. 영리 목적이 아닌 그 이제 그 비영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회사라든가 협동조합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자,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규정된 것만 해야지 다른 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겸업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 거기에 이제 규정된 것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14조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물론 거기는 고유업인 중개업도 있고요. 중개업도 있고 6개 보이시죠? 6가지가 겸업이라고 그래요. 겸업.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얘기거든요. 짧게 볼까요? 상가,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상담, 일명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그다음에는 세 번째가 자,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의 제공, 일명 프랜차이즈, 뭐 체인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경매나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그다음 매수 신청 대행, 경공매 업무. 물론 뒤에 배우겠으나 여기서 이 매수 신청 대행만큼은 별도 등록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죠. 이래서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다시 보겠습니다만 6가지예요. 6가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의 겸업이라고 그러고 요 이제 법인들은 이거 외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벌칙을 뒤에 배우시겠으나 자, 법인들이 이 외의 거 다른 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업을 했다고 하면 법 위반이고요. 그럴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죠. 자,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줄여서 상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시니까 더 있는 게 자, 중개 의뢰 요청에 따른 도배업체의 알선이죠. 도배 이사업체도 포함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5천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두 번째, 이 규정된 것만 영위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대표자 당연히 누구겠어요? 공인중개사죠, 뭐 당연히. 그런데 자, 대표를 빼고 임원이나 사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거기서 보니까 3분의 1 숫자 나오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 돼야 되는데 여기는 대표를 제외한 인원수 말하는 겁니다. 대표를 빼고 임원이나 사원. 자, 또 하나. 이때 임원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임원진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뭐 평사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사원의 의미라는 것은 회사 형태상의 차이 때문에 용어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일 때 임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사원이라는 거는요. 회사 형태에서
자회사나 한명회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그래요. 그럴 때 이때 사원은 이 회사일 때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어떤 이제 격은 같다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같은 동격이나 용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겠죠. 회사가 형태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원이라는 거는 이제 무한 책임지는 사원이다 하는 뜻이고 3분의 1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숫자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마시고 숫자 앞이나 뒤에 용어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자, 임원이나 사원의 전원이에요. 전원이. 그다음 이제 자, 분사무소라고 써 있죠. 이 분사무소라는 게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이제 본사가 있으면 이제 지사를 둘 수가 있어요. 영업소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영업소. 근데 영업소를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분사무소라 부르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자, 그건 이제 그 상법상 이제 지배인의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책임자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를 다 해야 되고요. 그럼 자, 여기서 하나만 이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3분의 1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법인이 있고요. 자, 대표를 제외했습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총 9명의 임원이 있네요. 자, 임원이 있다고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가 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몇 명이 공인중개사 하면 될까요? 3분의 1이니까 3명이죠. 자, 그래서 3명만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6명이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임원은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들은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격증이 없이 일반인도 임원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드시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중개 보전도 있었고 임원인 경우일 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자, 물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일반인 경우도 교육은 다 이수를 해야 돼요. 물론. 교육은 다 받겠지만 자격증까지는 뭐 없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인원수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 사무소를 갖추면 되죠. 사무소를 갖추라는 게 이제 요건이 하나니까요. 그래서 법인은 이제 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만 내용 확인하시고 뭐 인원수라든가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이 겸업 종류는 지금도 보셨겠고 뒤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법인의 기준 하나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판례 하나 보시는 게 이제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이다. 보니까요. 자, 우리가 무등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겠죠. 자, 봤는데 자, 과연 그자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무등록인지를 모르고 의뢰했겠고 팔아줬죠. 자, 거래 계약을 체결해 줬어요. 그래서 보수를 지급했어요. 그럼 과연 그자가 보수 받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여기도 볼까요? 보수 약정도 무효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요, 처벌도 받게 되고요. 그다음 돈 받지도 못합니다. 또 받은 돈이 있으면 그건 도로 돌려줘야 돼요. 반환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무등록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벌칙은 뒤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고 이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결격 사유라고 그래요. 결격 사유다. 매번 출제한다는 거죠. 자, 조문은 몇 조인 거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단 조문은 법률 10조 1항에 있죠. 그죠?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 등록할 수 없다. 다시 쉽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건요. 자,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더 나가서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 선임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더 나가서 직원으로 고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자체를 아예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개업공은 물론이요. 임원이나 사원도 안 된다. 심지어 고용이 될 수도 없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고용인 그럴게요. 고용인도 될 수가 없다. 아예 안 되죠. 등록 안 나오니까. 자, 두 번째.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어쩌다가 여기 해당이 됐어요. 해당됐다고 하더라. 그러면요. 등록을 절대적 취소를 시킵니다. 두 번째, 임원이나 사원이 해당이 됐어요. 반드시 2개월 내 이 사람들을 해임을 시켜야 돼요. 해임시키지 않으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그다음 이제 고용인의 경우는요. 2개월 내 해고를 해야 돼 반드시. 해고하지 않으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를 또 받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또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수가 많이 나올 텐데. 자, 이제 간단히 보면서 내용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미성년자 있죠? 자, 미성년자. 두 번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데 그게 민법에서는 용어가 바뀌어 있죠. 물론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보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렇고요. 세 번째 말을 좀 줄일까요? 파산자.
자, 여기서 이 셋을 묶으면 이제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제한 능력자.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거겠죠. 법률 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미성년자, 한정과 금치산자, 파산자라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조문을 보신 거고요. 내용은 뒤에 나올 겁니다. 어차피. 자, 그럼 이제 네 번째가요.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이 끝났다. 두 번째,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명 가석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면제가 됐다. 이 세 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종료됐다, 만기 석방된 것, 가석방된 것, 세 번째 형집행이 면제가 됐다면 결론 3년은 못한다.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거든요. 이제 지금 앞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으나 그 금고 이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금고 이상이란 말은요. 형법상 형벌 종류를 지금 말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 들으시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와닿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용어가 좀 낯설기도 하고 말이죠. 이때 금고 이상이라는 거는요, 요 형의 의미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징역형과 금고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징역, 금고. 우리가 형법상 형벌 종류가 9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형이 사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징역형, 그다음 금고형인데요. 이하 생략하고. 거기서 금고 이상이니까 사형은 빼고 두 개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집행유예 됐을 때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 요 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그건 뭐 재판장 마음이죠, 뭐야. 예를 들어서 1년부터 5년 사이에서 정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6번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기 이제 그 8번 하나 보세요. 이게 보면은 쭉 보니까 자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자 등록 취소된 후 3년씩 못해요, 각각.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중개업 등록이 어떤 잘못해서 취소했다. 3년씩을 못한다. 여기 이제 두 번째 7번과 그다음에 이제 9번하고 10번을 보시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거든요. 뭐냐? 자, 자격 정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업무 정지. 여기도 업무 정지라고 나온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 뒤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격 정지건 업무 정지건 6개월이 최고 상한 기간이거든요. 자, 그 기간 동안 못한다. 이런 뜻이죠. 이어서 자 11호 보시면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액수 나오죠.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3년은 못한다. 연수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12호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 누군가가 여기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해당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그 해당 임원을 내보내라. 해임하라는 건데 얼마 이내 하느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 그걸 2월 내 해임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자 1에서 11호까지 1에서 11호까지의 그 말이에요. 해당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결격 사유가 될 텐데 물론 그 임원을 해임하면 되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제 밑에 뭐 다른 건 다 볼 게 없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 정도 이제 심화나 기본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약간 어려워서. 자, 그럼 이게 이제 일단 조문을 보셨어요. 그래서 개수 볼까요? 12가지예요. 12가지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가 없는 사유예요. 여기는 둘 다 되셔야 돼요. 내용 이해해야 되고 연수 외우셔야 됩니다. 기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건 조문이었고요.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첫 번째 미성년자 있죠? 저 미성년자는 뭐 뜻을 아실 테니까. 자,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년 의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민법에선 말이죠. 미성년자인데 이제 혼인을 했죠. 혼인했다.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년으로 봐준다고 합니다. 그걸 성년 의제, 성년 그러는데 우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미성년자 절대 중개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뭐 이제 친권자가 동의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자, 오직 성년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데 이제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는요.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민법상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개시 심판 법원에서 말입니다.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심판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선고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선고가 있었어야 된다.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산자라고 써 있는데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이제 흔한 이렇게 이제 그 뭐 망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부도났다,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부도났다, 망했다는 뜻이 파산자냐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파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파산법에 의해서 정식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야만 되거든요. 선고받고 나서 이제 권리 회복, 복권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안 된다. 뭐 이제 복권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는 면책 결정을 받는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셋을 이렇게 묶었을 때 개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다는 뜻의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여기 금고 이상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3년 지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참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테고 말이죠. 우선은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금고 이상형, 금고 이상형. 자, 일단 형이 종류는 뭐와 뭐다? 징역 금고를 말한다. 첫 번째. 그다음에 선고 받았어. 그다음에 집행이 종료가 되었대요. 집행 종료됐다. 집행 종료됐다는 건요, 만기 출소라든가 만기 석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얼마 선고했나 모르겠는데 자부지간 형을 다 채웠죠. 그리고 만기 출소했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3년을 못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됐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확정됐다는 말을 갖다 풀어보게 되면 여기 다시 이제 구분했을 때 가석방이라는 것이 있고요. 가석방. 또 하나가 이제 형 집행을 면제한다 그래요. 형 집행을 면제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간단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 테니까. 자, 두 번째는 가석방은 많이 들어보신 걸 겁니다. 아마 가석방. 이제 이게 거짓가짜인데 임시란 뜻을 쓰는 거예요. 형을 다 채우지 않았죠. 채우지 않고 모범수 이런 말도 보통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중간음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형을 다 채우기 전에. 그럴 때 가석방 그러거든요. 자, 그런 분이 있어서 이제 요거 하고 그것도 얼마 지나겠어요. 가석방은요, 남은 기간 다 채우고 나서 3년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집행 면제 나오는데 요것은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너무 이렇게 외우거나 하실 건 없고 뜻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뒤에 또 당일을 또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대충 뜻을만 이해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죠.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 꼭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중점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